일할 때 이 손,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제는 과거의 책이나 이런 데서 이 얘기는 한 3, 4년 전부터 다뤄왔는데 대기업이, 임대업에 진출을 한다. 이미 이제는 시험을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 이랬는데 오늘 통과가 됐네요. 통과가 됐는데 대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은행 보험, 세금이 없죠. 은행 보험업이 임대업에 드디어 진출하게 됩니다. 예.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일본에서는 1인 가구가 지금 폭발하면서 30년 동안, 일본의 제일 기업들이 네오팔레스 같은 임대업이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임대업체. 돈을 어느 정도로 버냐, 그러면, 공명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공명이 너무 감사해요. 어, 매출액 자체가, 아, 임대업 규모가 700만 채 정도 됩니다. 700만 채. 주택 임대업이 700만 채. 예, 그래서, 그러니까 돈 될 만한 건 다 진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은행 보험이라는 게 리츠라든지 사모펀드를 파는 겁니다. 그럼 거의 대자본이, 재벌 같은 경우에는 대자본 참여하고 이러는 거죠. 개인들 연금들 있으니까. 연금하고 여러분 주택 연금 같은 것들 참여하시는 거죠. 예, 원룸이나 이런 거 다 끝장나는 겁니다. 700만 채 정도. 우리도 지금 봤을 때 우리나라 규모가 봤을 때 한 200만 채 정도 짓지 않겠어요? 150에서 200만 채 정도 지을 겁니다. 지금 임대업 160만 채, 350만 임대 가구, 임대주택은 몰락하는 거죠. 예. 다 뺏는 거예요, 재산을 개인들한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는 종합 주택업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종합 주택업. 종합 주택업이라고 그러는데, 어, 이게 이제는 요거를 이거를 최종판을 갖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아우, 코레인션 농감. 최종판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주택 관리업하고,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한 2015년부터 분석이 들어갔는데, 2021년부터 이제 대우건설부터 시작해서 한화, 그다음에 그 은행 진출업이라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데 아니고, 제일 많이 이걸 흥미를 느끼는 데가 어디냐 같은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죠. 개인 임대업자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으면 이거를 부동산학과 석박사 가면은 이거를 석사하기 할 때 배웠습니다. 저는 발표를 해요. 시립대에서 배웠는데, 그 시립대가 어, 외래 교수님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양하고.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박사학위 할 때 자체를 공부 못할 것 같아갖고, 아예 그 박사학위 입학 자체를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0대나 40대 초반이면 들어갈 텐데, 공부나 이런 게 공부량이. 시립대는, 시립대 도시공학 쪽은 공부나 그 교수님들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일단 엄청나게 높고, 사실 서울대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겠는데 외래 교수님 자체가 실무자들이라 이미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대단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제 교수님이 오동훈 교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오동훈 교수님이 또 인맥도 넓고 그래서 정말 그 대단하신 분들을 외래 교수님으로 인프라를 깔아놨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미리 이제 일본 사례 같은 걸 다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일 때.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 그 발표시켰던 데가 코랑코 부사장님이 있었어요. 저희 외래 교수님 중에 코랑코 부사장님. 교수가 왜 교수님이 쉽게 안해서 리츠펀드 부사장, 시립대 한 분은 그 중앙일보 뭐 사장 전직. 그래서 외래 교수님들 자체가 대단하세요. 하시는 게. 그래서 박사 이제는 선배님들이신데, 그때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발표를 하고 사례를, 그러니까 신입대가 되게 빡세요. 공부나 후배들 공부하시는 거나 인적 사항이 도시공학 부동산 쪽에 사람은 많이 안 뽑는데, 사나 석박사 쪽 부동산이나 도시공학 사람은 몇 명 소수만 뽑는데, 그 수준이 저희 때까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정말 그때 학기에 1학기에 다 배웠어요. 저희. 그래서 요 비중 추이, 요게 사업인데, 이게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에 나온 거거든요. 일본 임대주택 기업 비즈니스 모델. 이거의 최종판으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30년 동안 진화했던 임대주택 사업을 마지막에 시작을 해요. 우리. 그럼 어떻게 되겠어? 기업에서 하는 게, 기업은 하면 세금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펀드로 하는 겁니다. 펀드로. 이 최대 기업이 레오팔레스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아 하우스, 난쟁이 하우스, 세키아 하우스 이런 식으로, 일본의 패시브 하우스도 뭐 다이토 켄타쿠,
호수, 점유율 이런 거 다 준비해서 일본의 비즈니스 모델을 해서 이거를 제일 많이 차용하고 준비하는 게 현진인가 그래요. 현진에버비를 했던 그 회사. 거기서 이제 종합주택 기업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러니까 건설, 시공, 임대, 주택업을 다 하는 거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2025년부터는 이게 이제는 2025년부터는 신축 공급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분양 사업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110%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사실상 115%, 120% 가까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합치면.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중요한 정보죠. 아, 현진에버리아니 그 회사 이름이 뭐더라? 되게 큰 회사인데 거기가 이걸 차용을 많이 해요. 네. 아니 일단은 PF 사업 자체가 이제 끝난 겁니다. 자본을 높이는 게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가는 게 이게 아예 국제 기준에도 안 맞아요. 계약의 인도 기준에 맞춰서 IFRS 15 기준에 안 맞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주택 사업하는 게. 그래서 선진국 기준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마 자기 자본을 20%에서 더 다른 기업들 들어오면 자기 자본 비율을 더 올릴 거예요. 그러면 굳이 선분양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분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돈 갖고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례를 다, 일본의 사례를 2015년 이후부터 이제는 다 해갖고 2020년부터 기업들이 지금 5년 동안 세팅을 해갖고 이 방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일본 외국처럼 30%에서 40% 가까이 올리는 거예요. 자기 자본을. 진출을 막는 거예요, 이제는. 후분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5년부터 뭘 들어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뭐라 그래? 장기 저성장.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면 다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인구 감소, 노령화,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소득 감소, 장기 저성장,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2029년부터 인구가 감소해요. 독점이네, 그렇죠. 지금 연금의 돈은 남아둡니다. 어리다가 지금 장기적 안정 수익을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오피스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물류펀드라든지. 그래서 이제 주택 산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본이 2009년부터 지금 뭐 하는데 일본은 앞으로 임대주택 사업이 화랑이 될까요? 아니면 분양주택 시장이 이제 앞으로 더 화랑이 될까요?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일본은 분양주택 시장으로 전환이 될까요? 아니면 임대주택 시장으로 계속 고착화될까요? 우리가 봤을 때. 패러다임이. 헷갈리시죠? 일본이 이제 분양시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임대주택 사업 30년 하고. 점점. 다시 분양주택시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늙은이들이 다 죽어갖고. 주택도 다 하고. 우리는 지금 586이 지금 다 뭐예요? 연금 받아야 되고 자기가 돈 넣고 거기에 수익을 받으려는 그 돈이 엄청 문학적이에요.
지금 주택연금 각종 공적연금 해갖고 개인이 갖고 있는 연금펀드 하면 2천조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금이. 일본은 이제 임대주택 시장이 서서히 지는 겁니다. 이 30년이 다 끝나고. 왜? 일본의 586 세대가 대규모로 죽고 있어요. 노인네가 다 죽어가고 있어. 10년 이후부터는 건물이 뭐냐 다 때려 부술 수 있는 겁니다. 헐값이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있고 재건축 시장이나 이 아비규환이 벌어지는 이유가 마지막에 이제 일본 2002년 그 마지막 부동산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기 신도시니.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50대, 60대가 노인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불안을 먹고. 그러니까 주택을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월 배당 소득인 거예요. 월 배당 소득. 이게 언제부터냐? 우리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젊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 시장이 앞으로 대세겠어요? 아니면 분양주택 시장이 대세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임대주택 가겠어요? 베트남에 살면 아파트 분양 받겠어요? 베트남에 사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판단할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북한에 살고 있으면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겠어요? 아니면 평양에 분양 나온 거 뭐 얼마가 됐든 평양에 분양하면 분양을 받겠습니까? 북한 사람이면 분양이죠. 분양. 그런 겁니다. 이거 응? 그걸 다 알고 대비를 해왔다고요.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다음 시장이 어떤 거냐 하고 대기업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주택하고 임대주택 관리업으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대세가 젊은 애들 대세가 뭐예요? 고독사 1인 가구입니다. 베트남 대부분 임대입니다. 근데 지금 분양받아야죠. 공산주의 정권인데 분양받아야죠. 분양받아야죠. 베트남 강남 분양받아야죠. 근데 지금 앞으로 이 MZ세대는 지금 MZ세대 금융노예이자 MZ세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 빨리는 겁니다. 신용카드니 뭐니 24시간 제가 그랬잖아요. CSS 시스템이다. 바젤3 CSS 시스템이다. 그게 뭐야? 온갖 데이터 신용 정보가 금융업에 다 포괄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월세 내고 이자 내고 다 내는 거야. 어디에? 은행에다가. MZ세대. 돈이 있어? 없습니다. 지금 MZ세대는 핏발이 세대인 겁니다. 그 애들이 생각도 없잖아. 지금 대부분. 아무 생각. 남녀 갈등이 있니? 공짜만 바라고. 응? 인내심도 없고. 아르바이트는 하려고 그러고. 직장이 안 다녀 스트레스 받는다. 뭐해? 알바합니다. 세금 떼고 나면 어차피 한 월급 200 안쪽이니까 그럴 바에 그냥 아르바이트예요. 이거 다 뺏기는 거예요. 아, 예, 아니야. 그래서 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카페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카페에 기관 정보에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시면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 MZ세대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왜 노예냐? MZ세대들이 지금 30, 40대 상대로 20, 30대 상대로 뭔 장사를 하던 기성세대가, 이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고 피를 빨릴 수밖에 없어요. 노예예요, 노예. 인식적으로 소비에 관해서 계급을 분류를 하기 때문에 마르쿠제의 1차원적인 노예들입니다. 소비 노예이기 때문에, 소비 노예 계급을 추구하기 때문에 MZ세대 완벽한 노예 세대입니다. 금융 노예, 인식 노예 세대예요. MZ세대가 갖고 있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심하게 갖고 있지 않은 게 뭐겠어요? 일타 강사 하나 적용하고, 그러니까 임대업에 그렇게 망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수동적이게 이기심 많고 눈치 보고, 노예들 자기 주장 없고, 신념에 대해서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기회주의적이고, 불만 많고, 어떤 면에서 반사기꾼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데, 은행채, 그렇죠. 소비금융노예인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항권 교육보다 그 귀족 교육을 하면은 대중 노예 교육을 받은 거, 획일적 대중 노예 교육을 기득권이 지금까지 공교육을 통해서 진행한 건데, 이런 세대가 상당히, 일본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남녀 갈등이니 그때 했던 여성주의자 분들이 사립학교에 자기 자식들을 보냈습니다. 심상중 사립학교 보내듯이. 다 보면 여러분 그 여성 운동인이 페미니 하는 분들,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분들 자녀들 공립학교에 안 보내요. 노예교육인 거 알기 때문에, 프랑스니 뭐니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보내냐? 사립학교에 보냅니다. 엄격한 곳 아니면 자유로운 곳, 이른바 귀족학교에 보내요. 귀족 교육을 합니다. 마치 귀족 교육을 받으면 마음대로 공부하고 창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무슨 교육을 받냐? 보통 보면 아나바시스라고 그러죠. 옛날에 하신 분, 아나바시스. 자기 절제 교육을 받습니다. 제일 무서운 교육. 대중과 틀리고 개돼지 노예들하고 자기하고 분명히 틀린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뭐야? 자기 절제. 그래서 페미 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은 자기 자녀들 사립학교에 보내갖고 남의 새끼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무슨 짓거리 하고 뽀뽀도 하고 별 더러운 짓거리 다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새끼는 어디 보내? 귀족학교 보냅니다. 진중권이 새끼도 귀족학교 보낸 거예요. 왜? 자기가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역겹고 더러운지, 노예 교육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제 교육을 시켜요. 자기 절제. 규칙을 잘 지키고, 집단 생활에서.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거에 책임을 다하고. 지금 여러분 대중들 지금 제일 MZ세대가 무서운 게 뭐냐 같으면 자기 절제가 없어요. 개돼지 노예, 그러니까 개돼지하고 마찬가지야. 눈 뜨면은 처먹고 싸고 즐기고. 예, 자기 편한 대로 이기하고 사람들 안 나 계산하고 서로 뒤통수 치고.
영끌하고 돈 많이 벌었다면 이런 것만 추구하고, 영혼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비웃고, 신념이나 올바른 가치관 얘기하면 비웃고. 아, 예, 감사합니다. 밑에 핸드폰 절제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자기 절제하라고 밑에 쇼핑하는 거 해놨으니까 책하고 보면 네, 책도 있어. 네, 자녀들한테 핸드폰 안 보고, 응? 애새끼리 미쳐가지고 금방 며칠 전까지 골프 치다가 이제는 런닝이네. 그러니까 지 꼴리는 대로 사는 거야. 어떻게 되겠죠. 마약이나 처먹고, 광범위하고 술 처먹고 마약 처먹고. 미친년들은 저기 지금 낮부터 술 처먹잖아. 개고 끼고 오기 가갖고 그냥 같이 뭐. 그런데 웃긴 거 뭐냐, 과거에는 술 먹은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술 먹어서 길거리에서 해롱해롱 갔어. 해롱해롱. 지금은 술 처먹었는데 사고를 안 쳐요. 정상적인 알코올 중독자의 세상이야. 자녀들 기독교육 시키세요. 절제 가르치라고. 인생의 쥐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기본적으로 자기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육.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지금 진보 패미 팔아먹고 돈 그렇게 처먹고 많이 벌었던 쌍년놈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사기쳤냐? 대중을 상대로. 쉽게 자리 얻고 쉽게 돈 벌려고 사기 쳐먹고 있어요. 그냥 일본에서 미국에서 그랬습니다. 남녀 갈등이 페미니 뭐 지랄 온갖 지랄을 다 얘기를 하고 법을 바꾸는데 지 새끼는 어떻게 가르쳐? 엄격하게 보수적인 교육을 가르친다. 사립학교 보내요. 자기 절대. 아닌 거는 버려버리고 취급 안 하는. 자기 절제력. 습관이에요. 저도 여러분이나 저나 자기 절제 교육 받지 않았습니다. 자녀들한테는 보여주세요. 밑에 책도 있고 핸드폰 과목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하세요. 필요한 분.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자기 절제력이 없습니다. 지금 20, 30대 개돼지 노예들이라. 하고 싶은 대로 싸고 싶은 대로. 그 저기 사립학 그 학원 보내갖고 인서울 갔다 하고. 자기 절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유롭고요. 책 읽고. 자기 절제력이 있으니까 책을 장기간 읽고 자기가 성과를 이루지. 책임감이 있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이지, 공부도. 그게 참 문제인 거. 그리고 작은 타가수, 평생 타가수에 사는 거, 학교라든지 1인 임대주택에 월세 내면서 개돼지 노예로 사는 겁니다. 기업들, 은행들, 돈 있는 사람 낮은 임금에 장기간 착취당하면서 아무런 희망 없이 개돼지처럼 살라고 지금 한국도 기득권이 강요하는 거예요. 일본식으로. 그래서 자본력으로 대규모를 짓고 규모의 경제로 대규모 MZ세대들, 영끌한 애들 임대주택에 몰아놓고 평생 피 빨아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 내년부터 장기 저성장 들어가니까. 몇 년간. 지금 우리가 추상된 게 18년에서 25년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 저성장이 우리가 18년에 25년 지금 뭐 사실상 30년 가까이 장기 저성장 가요. 일본 잃어버린 30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얘기 안 하잖아. 보고서나 일부 나오지. 응? 이런 보고서 있는지 모르잖아. 이거 갖고 전부 다 지금 사업 계획하고 앞으로 30년 동안 이걸로 처먹고 살겠다고 지난 5년 동안 하나부터 전부 임대주택 사업 시동 걸고 사모펀드 다 만들었어요. 대기업에서 사모펀드 왜 만들었겠냐고. 대기업에서 사모펀드를 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뭐 배당 주려 만들었겠어요? 아닙니다. 거대 규모의 경제 이루고 거대 자본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영끌하고 성악파리들만 지금 마치 그 흥분돼갖고 저지랄 하는 거예요. 수익, 왜? 피도 눈물도 없죠. MZ 개내지 노예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도입된 전기 차지 차가 제도라는 거를 주택,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러분 왜 자꾸만 내가 땅을 얘기하냐 같으면 도심지 외곽의 땅들. 토지 이런 거 얘기하면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많이 나왔는데 도심지 외곽의 땅들, 토지들. 아니면 무슨 뭐 도로. 다 일본에서 돈이 됐던 겁니다. 이게 전기 차지 차가제도 때문에 여러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토지주하고 주택 건설 업체하고 임대주택을 같이 져갖고 보면 알겠지. 제이리치라고 그러죠. 제이리치. 다 리치예요. 도심지 외곽땅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무슨 이 중에서 이제는 이번에 뭐 하고 그러신 분들 뭐 하냐? 토지 임대료를 주는 겁니다. 30년, 50년 동안. 나 50% 먹고, 건물 건설하고, 관리하면서 너 50%, 나 50%. 넌 땅 주인, 난 건물 주인. 건물 주인 관리. 6대4 정도 할까? 땡큐. 나는 땅만 제공하고, 어? 그리고, 그런데 세금이 너무 많아. 아, 걱정하지 마. 물려줄 때는 임대주택에 토지 공급하고 월세 받는 거는 50%까지 상속세 감면이야. 임대주택 감면하고 토지세, 도시계획세, 건물 이런 거 다 50% 이상 감면. 땅만 주면. 그냥 보통 세금 없어. 이야! 도시 외곽에 땅 갖고 난리가 난 겁니다. 건물은 어떻게 세금을 안 내요. 이 사람들이. 둘 다. 월세는 받는 세금을 안 내. 세금 공제가 되게 커. 임대주택 공급,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대기업은. 공용부 관리비, 차입금 이자, 세금, 보험료. 자기 돈 갖고 안 하니까.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 제공을 하고 자기도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원래는 한 6, 70만 원, 80만 가구씩 공급을 했는데 일본 100만 원, 많을 때 100만 원 넘게 분양을 했는데 2000년 이후에는 마지막 그 불꽃이 있었어요. 부동산 폭등시가 있었는데 한 3년간 일본에 99년인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아무튼 임대주택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 마지막 불꽃. 저도 우리나라도 2028년부터 7, 8년부터 마지막 불꽃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냥 일본 거 그대로 건설주택 보시면 알겠 일본 거 그대로 제도 바꿔서 일본 거 그대로 해오는 거예요. 이미 10년 전부터. 아, 우리가 2단계였어. 그럼 일본 거 그대로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마지막 98년인가 99년부터 3, 4년 동안 마지막 폭죽놀이가 있었습니다. 왜 망하냐. 응? 분양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마지막 벤처 뭐 해갖고. 그리고 나서 거래가 안 돼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부동산업이 망한 게 아니고 대기업만 돈을 번 겁니다. 일본 대기업만 돈을 번 거예요. 뭘로? 분양시장에서 임대시장 바뀌면서 대기업만, 지금도 족벌 대기업만 돈을 번 겁니다. 토지주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토지주하고 국가라고, 그러니까 토 세력하고 대기업만 돈을 번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토 세력하고 대기업만 지금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J-리츠를 2010년대부터 시작됐던 이 차가지 생산의 J-리츠를 지금 국가의 땅도 국유지도 차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대상은 누구냐? 60% 70% 결혼 안 하는 MZ세대입니다. 혼자 산다며? 비정규직이에요. 개돼지 노예인데 혼자 산다며? 영끌했어요. 그래. 우리 월세 70만 원이야. 밑에 공용 자전거 코너도 있고. 그래. 결혼하면 손해예요. 가족은 부담이고. 그래, 씨발, 개돼지. 가족을 희생하는 것처럼 멍청한 짓은 없어. 그래, 개돼지. 개돼지 너의 생각이 그렇지. 여기 와서 월세 70만 원씩 내고 처먹고 잘 살아. 일본에서 했던 거, 뭐 남녀 갈등, 뭐 프랑스 했던 그대로 똑같이 갖고 와서 사기쳐갖고 자기 자리 없고 돈 없는 애들 전부 대중을 개돼지로 보고 계속 이거 하는 착취하는 겁니다. 시대 자본주의 토 세력하고 일본에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건데 돈이 드니까 그거는 여러분 연금으로 하겠다는 거죠. 가족을 만들어야죠. 가족은 안 건드려요, 국가에서. 보호자가 있으면 건들질 않아. 장기 입원에 팔아먹고 수술하는 거 막 살짝 웃고 하는 거 못 봤어? 장기 기증한 거? 혼자 사는 거 하는 거? 남의 시체가 놀이잖아. 보호자가 있으면 함부로 못해. 서로 보호하는 거라고. 가족끼리 서로 보호하는 거고 인생을 같이 나누는 거라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고귀한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사랑하는 가족일 경우. 영끌들 임대주택 들어가서 개돼지처럼 살아야지. 청년들 외국으로 안 빠져나.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청년들 외국으로 안 갑니다. 집에 처박혀갖고 부모님 피 빨아먹고 사는 거 말고는 머리 없어요. 왜? 얘네는 개돼지 노예 교육을 받은 애들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해외로 나가고 외국으로 가는 건요 적극적인 근성이 있는 겁니다. 노예하고 틀려요.
적극적인 근성이 있는 거예요.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개척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개돼지 노예 교육 받은 세대는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PC방에서 잠깐 PC나 하고 처먹고 싸고 방 안에서 웅크려서 PC 하는 거에 만족하는 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를 나가서 그런 환경에 적응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사는 인간들이에요. 아니 저 몽골이나 이런 데 가서 장사도 하고 살겠다고 뭐 중국에 있는 화교들처럼 그런 거는 엄청난 겁니다.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다른 환경에 가서 내 인생을 개척하겠다는 거는 인간으로서 엄청난 그 어떤 투쟁심이나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국제 결혼을 하겠다는 오는 여성들도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각오가 돼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자기 인생을 개척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MZ세대는 회기라 노예 교육을 받은 세대예요. 일타 강사가 이분들의 스승입니다. 개돼지 노예 교육을 받은 세대라고 정확하게는. 노예들이 자기 사슬을 자기가 끊을 수가 있나요? 개돼지 노예는 자기 사슬 인식의 노예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족쇄 채운 한국이란 족쇄 채운 환경에서 절대 자기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식적인 노예가 인식적인 개 사슬이 있는 개돼지 노예 사슬이 있는 거예요. 해외 아무나 갈 수 있죠. 문제가 일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일할 의지가 없고. 그러니까 노예 인식 교육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고 자랑질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해외에 가서 다른 외국인하고 소통하다 뒤질 수도 있는데 자기도 아는데 그런 무서운 일을 그러니까 인성이나 대외 개방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소통하고. 근데 밖에 나가서 지금 이지랄인데 해외 나가서 그게 통하겠어요? 몽골과 맞아 뒤지지. 그러니까 누구 피만 빨아먹고 살아야 돼? 부모만 피만 빨아먹고 사는 겁니다. 불만만 많고 가만히 있고. 그래 시설 관리 같은데 우리 필요한 그런 데나 집어넣고 대기업에선 월세나 돼. 역시 개돼지도예요. 편하게 어디. 그러다가 이제 돈 떨어지면 그 지랄 하는 거야. 노예들 만들어. 자기가 해본 적도 없고 투쟁한 적도 없고 주장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손해를 보는 각오예요. 이 씨발 어? 이 씨발 이런 거 있잖아요. 분노. 이런 거 아주 고귀한 겁니다. 이 족 같은 세상.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저 새끼 뒤통수 쳐갖고. 근데 결혼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요구를 하니까 인간으로서 인간으로 살게 못하는 겁니다. 개돼지 노예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아, 나 그래도 인서 올라 부모님 덕으로 인서 올라왔는데 개돼지 노예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와서도 이러잖아요. 나 인하대 나왔고 나보다 학벌이 아니 그 학벌랑 무슨 상관 있냐 유튜브 하는 거하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절제력 있냐? 처먹고 잠자고 처먹고 인터넷만 하는데 뭐가 있겠어요? 생각이란 뭐 없습니다. 뭐만 해? 게임이나 하고 코인놀이만 하는 거예요. 처먹고 자고 완벽한 개돼지 노예죠. 일이라도 하면은 임대주택 들어가 살아야죠.
근데 절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절제력 교육. 저항권 교육, 절제력 교육 이런 걸 안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자녀는 개대의 노예로 계속 해야 돼요. 사람이 저 새끼나 나나 별다른 게 있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쟤네하고 나하고는 달라. 끊임없이 재벌 아들 새끼는 특별한, 저 새끼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저희 씨발 새끼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왜 못하냐. 아니, 저 새끼가 해낸 일을 왜 나는 못하냐. 이러면 기득권 입장에 자기 자식 새끼들 기득권 물려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물려줍니다. 옛날 노예하고 틀리, 옛날 노예는 집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새끼 밥도 처먹여줘야 됐지만 그 동네 인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스스로 처먹고 살아야 됩니다. 제 기능에는 양반 쌍놈 사이 이거 없애야 된다고. 저항권 교육 시키고 위대한 시민공화정으로 가야 된다고. 직접 참여주의 모든 거. 시민 직접 참여주의로. 이게 지금 일본식으로 가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교육을 제일 중요한 게 교육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회주의 교육. 일타 강사가 스승이래. 일타 강사 네 부모 뼈골 노자금 뼈골 빨아간 사기꾼 새끼지 어떻게 네 스승이냐? 교육 공포팔의 사기꾼인데. 그러니까 임대료가 하락하고 규모의 경제 때문에 임대주택 재고가 증가하면 개인 임대업 뭐냐? 개인 임대업들 결국 한 10년 내에 다 파산하는 겁니다. 대출받아 했던. 일본의 주택이 왜 이렇게 많이 나? 대기업 덕분인 것도 많아요. 쓸데없이 임대주택 초과 공급을 하니까 임대주택 파던 개인들 다 파산한 겁니다. 누구만 살아남는 거야? 알짜배기 토지하고 땅을 갖고 있는 사람, 빚 없는 사람, 대기업 족벌, 빚 없는 사람, 중산층 이런 사람만 살아남은 겁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승리 따위, 과거의 승리, 성장 시대보다는 현실적으로 잘 적응한 사람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성인이 됐으면 결혼을 하고 일가를 이루고 책임을 지고 이 족같은 세상 어떻게든 가족들 책임지고 한 시민으로서 사회도 책임지고 그런 사람이 개들이 노예일까요? 지금 MZ세대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처먹고 싸고 노는 게 특히 비용을 많이 쓴 거, 호텔 갔다는 이런 거에 부러움이에요. 이 온갖 인스타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 푼 두 푼 모아갖고 개돼지 노예 착취하는 저기에 펀드에 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참 이런 얘기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노후 잘 살려면 어떻게 돼? 저기 지금 개돼지 노예 잘 할 때 노른자에 많이 갖고 있는 저 리츠에 K 리츠에 집어넣으셔야 돼. 쌀 때 혼란기. 왜? 60부터는 60, 70, 80은 80, 90은 자식들한테 부담은 안 돼야 되니까 우리는.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어? 개돼지 노예 MZ세대가 있습니다. 영끌 개돼지 노예들이 있어요. 기회주의적이고 이랬다 저랬다 대기업에서 피 빨아먹겠다고 우리가 기득권하고 모든 규제를 일본 최종판을 풀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디다 기대? K 리치에 기대야 합니다.
지금 우체국이 뭐가 땅들 갖고 있는 한전이 뭐가 임대업 하겠다고 지금 다 준비해 놨어요. 누가 있어? 개돼지 노예 MZ세대가 있습니다. 600만 명 임대업 망해서 저 임대주택 가서 짐승처럼 살 개돼지 노예들이 있습니다. MZ세대. 돈 급하면 뭐 끌려가갖고 노역을 하든지 자기 스스로 노예가 돼갖고 기회주의죠. 옳고 그런 거 판단력도 없고 절제력도 없고. 현대가 뭐 KT 그거 있으니까 지점들 KT 우체국 한전 다 준비해놨어요. 10년 동안. 임대 누구? MZ세대 개돼지. 아 여기는 커뮤니티도 되고 주말마다 씨발 맥주 한 병 파티도 해요. 아 월세 80만원 화이팅. 김영만하고 안 친해갖고 모르겠네. KT 땅들 임대 푹. 여러분들은 우리 K리치가 있지. 우리 영끌 개돼지 노예들 죽을 때까지 피 빨아먹는 거지. (15분) 도시 이런 거 프랑스에서 했던 거 가두리야. 못 빠져나오는 거야. 여행도 안 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집 갖고 있어야 돼. 내 능력에 맞는 집, 주거 환경. 네. 빈자와 같은 소비 생활. 자기 절제력. 아, 진짜. 나 맛있는 거 처먹다 부럽지? 나 그때 앞으로 여러분 K리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일본 상하 끝판입니다. 일본 상하 끝판이. 종합건설업으로 2020년에 다 제도도 다 바꿨습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자, 일본 기업 비즈니스 다이토켄 타쿠. 매출 10조 15조 매출 15조 매출 15조 달성 2016년. 이러니까 임대업을 안 하겠냐고. 이 한 회사가 20년 동안 임대업해서 매출을 15조 달성했어. 우리나라 돈으로. 영업이익률 7%, 건설업은 15%, 그러니까 평균 10 몇 프로씩 영업이익률 달성하는 거지. 다 해먹는 거야, 다. 2위 다이와 하우스. 네. 매출 우리나라 40조. 임대주택 사업. 11년간 평균 연평균 성장률 8%. 선순환 구조. 다 해쳐먹는 거야. 임대주택 상업시설, 사업시설, 임차인 계획설계, 시공, 임차인 매각, 관리운영 계속. 관리운영, 임대차관, 시설관, 중개, 자산관, 주거, 비주거. 미치 부동산 16억, 16조. 우리나라 돈은 16조. J리츠. 시사점. 앞으로 결론미 이거 다 보시면 됩니다. 개발 수선, 대수선, 수선, 재건축 전부 뭐야? 임대주택이 최고다. 부영 생각해봐요. 부영 앞으로 다 부영화예요. 부영이 최고다. 이걸 다 지금 2015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한다고.
그리고 이 많은 서류가 나온 겁니다. 이게 2018년에 나온 거예요. 제가 석사학위 2021년인가? 2021년 석사학위 받을 때 이거 자료 다 봤습니다. 시립대에서. 시립대 공부가 진짜 빡세요. 네, 교수님들도 괜찮았고 이거는 내용들 많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대기업이 먹고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4, 5년 전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거 한다. 한국의 대기업들 다 건설 대기업 준비하고 있다. 이거 마지막 한 거죠. 예? 개인 자영업이죠. 개인 자영업들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주요 정책 보고서에 예. 올려놨으니까 다운들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들 받으시면 돼요. 가갖고 오늘 특히 전부 다 저희가 그걸 보냈어요. 뭐라 하지? 뉴스레터. 여기 뉴스레터 누가 지웠지? 뉴스레터 너무 많은데 가서 요즘에 자료가 안 오니까 오늘 뉴스레터 보냈으니까 예. 이거 보시면 예, 대동포럼 뉴스레터 보냈으니까 이거 확인해 보시고 예, 요거 지금 기본 기관 정보들 여기 중요한 그런 것들 다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은행 비대면 대출 올스톱 내년에는 2금융권 올스톱 금리 인하 더 멀어지나 환율 관찰 대상국에 한국 포함됐어요. 이제 지금 1,400원 지키는데 1,650원까지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이거 뉴스레터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자료 아까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왜 그러면 기득권들이 이렇게 뭔가를 다 누리고 살았냐? 제가 충격적인 걸 계속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 공청회죠. 근데 당신들은 누구냐고! 당신들은 지금 아니잖아! 설명이 나 국민 설명했대! 금액 설명이 되면 앉아있는 당신들 누구냐고! 동원된 당신들은 누구냐고! 이게 지금 재건축이나 당신들은 지금 여러 대부분의 일들은 나 국민 설명했대! 시민들을 금액 설명이 놓고 되면 앉아있는 당신들 알바들이 누구냐고! 와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동원된 당신들은 누구냐고! 이제 시민 직접 참여 당신들은 주의가 지금 아니잖아! 설명이 나 국민 설명했대! 금액 설명이 되면 앉아있는 당신들 누구냐고! 동원된
설명이 나 마무리합니다. 고민 설명했대. 그러면 설명이 되면 앉아있는 공청회의 당신은 저도 그 사실은 이 30대에 동원되고 싶어서 박사학위 갔던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청회 자리 저 앉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그 기득권이 생기거든요. 쫓아다니는 어느 분야나 심사평가 기득권이 생기는데 그래서 박사학위를 왜 갔냐, 심사평가 때문에 한 건데, 공학 박사나 신도시 심사평가나 전기 전력 심사평가 하는데 그 공무원 5급 공무원들 선배들이 있어요. 사실대 얘기하면 5급이나 3급 그 공무원들한테 이제 선배들 잘 보이면 충성서약을 하고 말 잘 듣고 그러면 이제 공청회나 이런 데 심사로 따까리로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면 제 따까리가 대기업 부장님들이 대기업 이사나 임원들 부장들이 제 따까리가 되는 거예요. 저런 이견 수업이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와서 뭐라 그러시는데 왜 경력 쌓고 그랬냐. 저도 출세하고 싶었던, 사회 시스템 하기 때문에 출세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사회가 어떤지 아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얼마큼 썩었는지 더러운지 아는 겁니다. 오셔갖고 헛소리 하는데 너보다 꿈이 더 컸던, 너보다 꿈이 훨씬 크고 욕심이 더 많았다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동원되는 자본이나 자본 권력 기득권에 동원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었죠. 달콤하니까. 돈도 생기고 자리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빨아주는 애들도 생기고. 나도 빨아주지만 5급 공무원들 빨아주거든. 이거 저지랄 하는 거야. 저번에 보여준 것처럼. 다 사실 사기예요, 한국. 그래서 제가 직접 참여, 시민들 재산이나 시민들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건데, 그게 한전이나 한수원이나 여러 군데서 이지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누구냐고? 당신들은 이 지금 아니잖아. 상황은 설명이 마무리합니다. 나 고민 설명했대. 그러면 설명이 되면 앉아있는 당신은 누구냐고? 동원된 당신들은 누구냐고? 알바죠, 사실은. 알바 모집을 해요. 알바들입니다. 알바. 작은 설명회고 재건축 설명회 뭐 하는 거 다 사실 대부분은 공청회 사기 사회예요. 공청회 형식상 공청회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다음번 심사에 본안 심사위원회 신도시나 이런데 재건축 심사 되게 많거든요. 심사에 주요 권력 심사가 있어요. 심사가 되게 많아요. 심사위원이 되면 뭐 미술대 심사나 그 미술대 심사위원회 잘 보려고, 교사 잘 보려고 그 뭐라 그러지? 매달 200만원 300만원씩 그거 하잖아요. 자기 그 수강하잖아요. 돈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알아서 돈을 갖다 바치는 권력형 질서 국가예요, 한국이. 근데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공청회나 심사 전에 어떤 강의나 그런 거, 교육 세미나 같은 걸 합니다. 그럼 공무원들만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서로 저 참석했어, 저 참석했어. 200명 참석했다. 그러니까 서류 형식적인 착취 사기 국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죄의식이 없는 게 다들 위에도 다 사기치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시의원이 있든 말든 그냥 그대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없죠. 여기 왜 얘기했어요? 기업 몇 조 원짜리 시장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예, 그거 소각장이 설치하는데 마포구 주민들 없이 다 전원 찬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마포구에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는 겁니다. 쓰레기 소각장 운영하는 거나 거의 하청에 관련된 회사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거죠. 유지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이제 녹화돼서 이제는 적나라하게 방송되는 혁명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참여 민주주의자가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사건을 봐서 그래요. 뭐 진보판이라고 거기 더 사기꾼 새끼들 더 많습니다. 진보판의 밑바닥 인간들. 이렇게 저렇게 저런 식으로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처먹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 그거에 대한 관리 비용, 소요 비용, 연말에 도로 없고 이런 비용까지 천문학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거예요. 일본에서 어영 공채 몰래 관계자들을 죽여버리네. 어떻게 알았어? 일본에서 어영 공청회를 많이 하는데 야쿠자가 해요. 일본에서 어영 공채하면 몰래 관계를 죽여버려. 아, 나 씨, 꿈이 그거 꿈이 그 관계자 되는 거였는데, 씨. 어? 마포구에 쓰레기 매립장 만들려고 뭐 뻔한 얘기지 뭐. 아이고. 후배가 몇십 년 된 후배인데 고맙네. 선물을 보냈어. 그래서 케이크. 아, 감사하네. 고맙습니다. 후배인데 너무 감사하네. 이제 이거 안 되는 거 이제 그 사모펀드니 돈 많은 데서 이제는 옛날 그 뭐야 분양시장, 임대시장 전환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3% 갖고 했던 거랑 맞죠? 제 말. 3% 갖고 자기 자본 없이 폰지 사기로 이거 주택 분양시장을 돌리니까 폰지 사기 아니에요. 폰지식으로 돌리니까 당연히 사기꾼들이 여기에 혈안이 됐던 겁니다. 전부 다. 이 시대도 지금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자본 고보증, 나라에서 보증서 주고 망하면 국가에 책임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는 시행사 망하고 있죠. 건설사하고 신탁사가 이제 부도설 휩싸이게 되면 그 다음에 금융회사 넘어가는 겁니다. 요 시행사들 지금 망하고 있으니까 지금 올 겨울 넘어가면 요거죠. 지금 신탁사하고 건설사 지금 난리 났지. 그 다음에 그 건설사 신탁 요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까지는 요 얘기했죠. 사기치던데 시행사 애들. 책임 준공하는 건설하고 신탁사가 내년 상반기면 이제는 부도설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회사로 내년 하반기에 금융회사 날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요 구조죠. 부조리 부패 구조.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지금까지 슈퍼사이클이 개소리는 뭔가 개소리로 전부 다 도배가 된 거예요. 특히 우리 SBS. SBS 도배가 된 겁니다. 시행사 자본 비율이 2028년에 20%까지 한다 그러니까 2028년 이후에 한 번 더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지? 응? 바젤 3 때문에 이거 위험 가중치가 높아져 갖고 은행이나 자본을 비율을 올려야 돼요. 2026년부터. 그래서 도입하는 거예요. 제 책에 보시면 일정표 나와 있을 겁니다. 자기 자본 비율 높이는 거. 2020년에. 그러니까 이거 10년 전에 했던 걸 지금 다 해갖고 날짜에 맞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이 바로 나오는데 은행 임대 예? 우리 임대 리츠 펀드로 간다. K 리츠 펀드로 간다. 지금 환율 지금 난리인데 앞으로 1600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주가가 더 폭락하겠죠. 환율 올라가면. 지금 오늘 삼성전자 6% 폭등하고 그랬다는데 지금 되게 위험한 게 앞으로 몰라요. 왜? 미국에 트럼프 취임한다 무슨 소리 하면은 한번 훅 쳐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이 제지정됐어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금 한 거죠. 그리고 2차 전진이 오니 못 풀어하고 하는데 전부 다 뒤진 거죠. 미국 전기차 보조금 1000만원 폐지한답니다. 더 문제가 테슬라가 이번에 전기차를 선보였는데 가격이 2천만원이에요. 성능이 존나 좋습니다. 테슬라. 다른 전기차 업체 다 부도예요. 테슬라 배터리 사용하고 보조금 없어도 된다는 거죠. 테슬라는. 예, 무서운 회사 같아요. 지금 그 1000만원짜리 주택도 지금 선보이는데 그냥 시장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거죠. 예. 모델 Y 부분 5인승 신형 로드스타. 그래서 지금 테슬라 전기차 새로 나온 거 보니까 뭐 거의 3천만원대. 모델 3보다 더 저렴한 2025년 출시한다. 요거 합니다. 얼마나 저렴하냐? 코드명은 레드우드. 빨간색이네요. 6월부터 생산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3천만원대인가? 얘기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다양한데 엄청 싼 것 같더라고요. 이거 6개 신제품 모두 출시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있네. 제가 볼 때 이게 가격이 너무 좀 저렴한 것 같던데. 예, 5개 제품.
이렇게 되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원통형 배터리 4680 고속 충전이님은 얘기 나오는데 그냥 좀 믿기지가 않는 그런 그 저기더라고. 테슬라 난 찬성. 전기차 보조금 다 망하라고. 난 찬성. 우리나라 2차 전지 어떻게 되는 거야? 에? 보조금 폐지되면? 한 전기차 배터리 영양권 이거 지금 2차 전지 자 기술주 아씨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어떠나 2차 전지 업계 어떠나 에? 뇌가 흔들릴 것 같은데 우리가 직격탄 지금 난리 아닙니다. 테슬라는 찬성.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분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에? 경쟁사들 보조금 폐지하면 경쟁사만 다 망한대. 경쟁사 테슬라는 살아남고 경쟁사만 다 망한다. 제일 직접타 현대차하고 한국 배터리 업계. 오늘 혹시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있나요? 오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려고 한 겁니다. 지금 상당히 격변적인데 변동성이 높고 투자하시는 분들 새로 투자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죠. 사실은 없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기본적인 상황이 지금 변동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죠. 모르고 무모하게 하는 거하고 전혀 틀리다는 거하고 환율 내려가는 거 아닌가? 글쎄요. 관찰 대상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나? 네. 지금 1,400원 1,400원 환율 예? 환율 1,400원 지키려고 지금 날린 것 같은데 환율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로 환율이 올라가면 주시장 망할 것 같은데 환율 더 올라가면 1,400원 1,500원 1,600원 되면 주시장 지금 한 2,000대까지도 밀릴 것 같아요. 2,000대까지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한국에 돈 벌어서 남는 게 없잖아요. 주식 투자에도 남는 게 있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율이 1,600원이야. 한국의 주식장 6개월 투자해서 남는 게 있나 아니면 마이너스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트럼프 할 때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1,600원 얘기 나오는데 환율이 내려가야 주식시장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 가장 영향이 환율 올라가면 코스피 2,000까지 그렇죠.
그겁니다. 어저께 왜 삼성전자 다 버리고 환율이 올라가서 1,400원 돌파해가. 내가 볼 때 그런데 크게 막 던지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만약에 환율 대변동폭이 크게 되면 1,600원까지 가게 되면 2,000 이하까지 떨어지죠 주시장. 아니야? 글쎄요, 난 정자동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정자동. 정자동이 성나 아닌가?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리모델링? 잘 모르겠어. 잘 알지 못하니까. 지금 달러 벌어갖고 전부 다 환율 방어에 지금 무제한 투입하는 것 같던데. 오늘 1398원이었어요, 아침에. 1399원, 막. 장난 아닌 것 같던데. 아, 관찰되네. 내려간 게, 현재 환율 좀 내려간 건 미국채 10년물 내려간 영향에 관찰되는 지정으로 내려간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다 아는 건 아닌데. 근데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그, 분당이면 그 재건축 특별법 해당되지 않고 리모델링 좀 그렇지 않나? 재건축 특별법에 해당되는데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재건축 특별법 지역이 있어요. 그 용적률 500%까지 올리고 그런 것 쪽으로 좀 해도 좀 불안한데 리모델링? 국가 신용등급 추락한다고 경고하는 게 계속 나오겠죠. K 리츠 나는 지금 봤을 때 공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국의 족벌이나 기득권은 정말 사기꾼들 10배 저리 가라다. 보시면 알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고 옛날에 조직폭력배 동원했어요. 알바가 아니고 이 씨발 새끼들이 조폭들 반 50% 조폭 동원했어요. 그래 드라마에서 조폭 나오는 게 그냥 그게 아니고 진짜 조폭을 동원했어요. 주민들 막아버리고 돈 줘서 경비 용역 업체라고 사실상 조폭들이 소속돼 있는데 차단당했는데 어떻게 구독자인데 아우 모스코님 감사합니다. 차단당했는데 어떻게 그 이름 글을 써요? 작가님 말씀 부동산 리츠 회사 주차장 관리 잘 투자해야 되겠죠. 사기꾼 업체가 뭐 다 100% 오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쪽이 상당히 오래 원룸 갖고 있다 임대업 한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존나 불안한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차라리 지금 나왔을 때 역세권 오피스텔 이런 게 최고다. 그때 논문 보시면 알겠지만 역세권 오피스텔 헐값에 잡는 게 훨씬 더 이익일 수 있다. 역세권 오피스텔 보시면 그게 알짜다. 뒤에 있는 원룸이나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24시간 돈 버는 기계죠. 뭐 눈만 뜨면 돈 갖다 바치는 기계. 일본도 그렇게 되다가 저렇게 된 거거든. 아니, 글을 쓸 수가 있나? 차단당. 아니, 교수가 앉는지 완전. 작가라 그러세요. 박작가? 이러면. 갑질에 미친 나라. 그냥
가만히 저렇게 대접받거나 사기쳐서 뭔가를 포장해서 대단한 척, 포장의 국가, 포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 내용물이 중요하지. 포장이 너무 지나친 사회야. 진짜 물건들도 과자를 사도 겉으로만 이게 내용물이 부실해.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과자부터 문제가 심각해요. 글쎄요. 현금 6억 정도 있으면 기다렸다가 좋은 거 사도 되지 않을까? 지금 경매 나온 것도 엄청 많던데. 투자의 생각으로. 저는 제일 지금 괜찮은 게, 좀 기다렸다 하시는 게 괜찮은 게, 건영빌라 쪽 같은 노후객 특별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미가 없고. 예, 노후객 특별법. 그거는 제가 그 전에, 이거 나오기 전에 건영빌라 사태 있을 거다. 신도시 재건축 사태 있을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 짓 하면은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포장을 하고 과도한 비용을 요구를 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네, 전부 이게 포장질 해갖고 자기 학벌이라든지 뭔지 과잉 포장을 해서 실제 일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성실 일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나 따까리로 이용을 하려고 해서 이 문제죠. 너는 그러니까 노예니까 쉽게 말해서 뭐 지잡되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이게 스탠퍼드 예일대 분들도 그때 서울대 분들 비하하는 거 보세요. 너는 육두품이니까 따까리나 해라. 너는 내 노예니까 이런 거거든요. 돈 안 들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지금 너무 그래서 일타강산이 고학벌 사회가 됐는데 다들 스펙이 너무 대단하고 다들 고학벌이 너무 많아. 스펙도 대단하고 고학벌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네? 인서울도 너무 많고. 그럼 그거 아닌 사람들은 뭐 사람이 아닌 것처럼 또 이야기도 하네. 미친놈들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실은. 의미 없는데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자기 일가 잘 건사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아니, 서울대 욕먹고 이런 거보다 좋은 분도 많겠죠. 성실하니까 서울대 왔겠지.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너무 주변에서 떠받들고 공짜로 뭔가를 대접받다 보니까 뭔가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도둑질, 사기, 강도질도 허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교직원 600명이 1년에 세금을 횡령했다는 거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외국 같으면. 다 잘라야 돼요. 근데 벌금 먹은 사람 한 명 없는 거예요. 서울대 교직원이라고. 사실상 허그 파산했는데 이야기가 없지. 자본금이 없습니다, 지금.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있나요? 여러분, 그게 앞으로 인생을 주인공을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씨발 새끼야. 절제력이 있어야 돼. 어디 위치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으로서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리츠 시대지, 내년부터. 그러니까 우월 의식을 누가 심어줬냐 이거죠. 문제가. 그거를 갖고 사는 건 자유인데 남한테 강요하거나 이런 하는 거는 언어폭력이자 인권 침해라는 거죠. 그럴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든 지랄을 하든.
내가 그리고 네가 어느 학교 나왔든지 알고 싶지도 않고. 왜 추천이 떨어졌어? 남한테 왜 자기. 요새 이제 그거 인권 침해라 블라인드 채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 블라인드 채용 없애라고 항의도 많이 하시는데, 이러려고 뭐 그러냐. 막 항의들 많이 올라오는데, 씨바 새끼야. 미친 새끼 같으라고. 실무 능력이 없는데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똑똑한 머리고 노력하실 거를 실무 능력 배양에 힘을 쓰세요.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왜 이기겠어? 아, 예, 감사합니다. 리츠 얘기는 지금 같은 데가 투자하기 제일 좋죠. 저금리, 중금리 가는 리츠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을 수렴한다 그러는데, 리츠가 7, 8% 되면 되게 큰 겁니다. 다시 이제 디플레로 가면 금리가 상당히 떨어져요. 돈을 수익 벌 게 없으니까 왜 지금 저게 지금 문제냐? 왜 리츠에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 유럽이 연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저성장이 뭐냐? 이걸 궁금해 하시면 됩니다. 저성장. 돈이 규모가 커지면 수익을 낼 게 없어요. 돈이 작으면 수익을 낼 게 있어요. 소규모 대출이라든지. 근데 돈도 규모가 커지면 수익을 낼 만한 게 없습니다. 낼 수 있는 상품도 몇 개 안 돼요. 희한한 게. 근데 우리는 지금 자본 선진국으로 돈의 규모가 2천조 정도가 남아돌고 있어요. 2천 정도. 연금 형식으로 투자를 하고. 근데 매년 노인네가 늘어나고 연금은 쌓이고 있어요. 엄청난 규모로. 영수성 저축. 그런데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하면 망하기 때문에 한번 망하고 그 망했던 걸 다시 재투자할 수 없습니다. 망했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투자할 상품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죠. 돈은 많은데. 그리고 이거를 그 어떤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한 곳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연금은 여러 군데 각자 분산해서 투자해요. 주식이든. 근데 신규 편입된 리츠는 자산은 배당으로 90%를 나눠줘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규 편입된 자산은 90%가 배당, 수익의 90%가 배당입니다. 수익. 네. 그러니까 리츠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세금도 없고 용도 변경,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용도 변경도 가능하니까 지금 점점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다른 연금이나 이런 데 수익이 마이너스 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연금을 떨어서 어떻게 또 하면 돼. 내년쯤에 또 나올 거야. 많이 하셔야 되죠. 리츠 쪽. 연금 전부 다 국채는 돈 있는 분들 많으셔갖고 평균 수렴이 상승으로 가려면 연평균 8%, 10%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임대 관리 소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우리나라 공기업 임대주택은 관리소장이 누구죠? 임대주택 관리소장님이 누구예요? 지금 제가 이제 아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임대주택 관리소장이 누굽니까? 모르세요? 임대주택 관리소장 되게 좋거든요? 관리소장이 누구지? 몰라? 도시주택보증공사, 그러니까 공공기관 LH 공사라든지 이런데 5년 이상 재직하신 분이 관리소장이에요. 리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업 정관예우
연봉이 4천에서 이게 이제 지방공사라든지 이런 데 다 똑같습니다. 다 정관이에요. 우리나라 괜찮은 자리다 싶으면 다 정관입니다. 매입 임대, 그러니까 관리소장만 LH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 퇴직하신 분들이 관리소장님이세요. 이게 한 40년, 30년 가까이 됐죠. 도시주택, 뭐, 무슨 공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없이 다 관리소장이에요, 법이. 아, 책 질이 엄청 좋아요. 그러라고 그렇게 만들었죠. 보시면 아닌 것도 있는데 정관 예우기 때문에 밑에 다른 뭐 전기라든지 다른 일 하시는 분들은 다 계약 용역인데, 예, 관리소장은 책임 없는 관리소장,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은 은퇴하신 분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관리소장을 할 수 있어요. 한 5년 가까이. 근데 65세 은퇴하면 70까지 관리소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는 전기 물어보셨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전관 예우 받고 하는 직업들 다 지금 개방을 했으니까 그 자리를 해라. 그래서 뭐 코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보다 월급이 많다. 연봉이 6천만 원? 8천 뭐 하는 거? 그 위탁 용역도 LH 출신들이 만든 용역 업체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SH 공사라든지 경기 다 똑같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해쳐먹는 거야. 용역이고 안에. 실제 일하는 사람은 다 계약직 비정규직이고, 이게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은퇴 이후에 피 빨아먹고 사는 거. 공기업 퇴직자들이 처먹고 사는 겁니다. 전부. 그러니까 70까지는 대접받고 사는 거야. 영원히 갑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종놈이고. 종놈 취급을 해요, 가면. 그리고 이제 용역업체도 자기들이 만들어갖고 돌려요. 그럼 관리소장뿐만 아니고 이제는 용역까지 다 처먹습니다. 정관 예우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그래서 주택관리사 없이 관리소장을 해요. 꿀 빠른 자리, 주택관리사가 필요 없습니다. 전직 LH공사 부장, SH공사 부장, 도시주택공사 부장이면 됩니다. 계약직으로 5년 정도 하다가 다시 용역으로 하셔 또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도 세무사 직원, 세무사 따신 분이 돈을 벌지 않습니다. 세무사를 다녔던 공기업 직원이, 공무원이 돈을 벌어요. 퇴직하신다. 특히 주류회사 하시면 돈 많이 벌죠. 법무사도 경찰이나 법원 행정직 하셨던 분이 돈을 법니다. 법원 옆에서. 경매 다 받거든.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다 해쳐먹는 나라예요. 국립공사 다 그렇게 해요. 해먹습니다. 그 지적해도 안 바뀌어요. 지적해도. 다 처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세금을 다 처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올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동원하는 겁니다. 공청회나 이런 데 동원해서 공공적인 건 다 처먹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 나중에 관련된 일정이 나옵니다. 국립공원 사무소 역시 뭐 산림 지도사 이런 거 해갖고 또 한 자리 만들어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게끔 해주는 거죠. 연금은 따로 나오고.
그러니까 주택관리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희망이. 그거는 주택관리사하고 부동산 학원에서 떠벌리는 얘기고요. 평생 계약직 비정규 노예일 뿐이에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거를 지금 영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나라에서 무서운 사회라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끼리 다 해먹는 거야. 핏줄하고. 인맥은 결혼식장, 야, 인맥은 족볼과 결혼식장 매달인데 거기 가서 모여갖고 국회의원이 오만에 초대와서 모여서 매일 떠들고 술 먹는 거지. 무슨 인맥이야, 이 개새끼야. 그리고 따로 명함 갖고 따로 만나는 거지. 결혼식장에서 인맥 쌓는 거지. 개새끼야, 무슨. 에휴, 씨. 안 가왔지, 새끼야. 아는 사람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 난 시립대 20년 다녔다니까. 시립대 20년 다녔어. 아니, 잠깐만. 몇 년 다녔냐? 시립대 15년 다녔어. 15년, 아니, 15년인가? 아, 아니구나. 10년. 12년 13년 다녔어. 시립대 13년 다녔어. 시립대만 13년 시립대 13년. 다 알아. 다. 노예들만 저임금을 쓰는 거 어떻게 임금 잘라가지고 경쟁시키고. 노예들끼리 임금 경쟁시키는 겁니다. 교수원에 평생 그 사람만 보고 살았어, 사실은. 15년 다녔다. 15년, 16년? 시립대 16년 다녔다. 우리가 가물가물하네. 15년, 14년, 15년 다녔다. 가갖고. 교수님들만 다 알아. 다 알아. 도시공학, 전자전기공학 교수님을 다 알아. 다 보고. 너무 그래도 아는 거야, 다. 그냥. 땅차 100개면 목차에 왜 전라남도 광주와 광역시는 없나요? 광주와 광역시의 미래가 없어요. 목포하고 광주는 부동산 쪽에 미래가 없어, 아예. 제외, 그래서. 왜? 민장 토우 새끼들이 정말 개새끼들이라. 승상님하고 나하고만 처먹고 광주 시민들하고 목포 시민들 정치적인 정치적 경제적 피만 빨아먹고 살아서 그쪽 동네에는 아예 희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아예. 지역 개발이고 뭐가 토우 새끼들이 다 하고 무슨 얘기 나오면 거기 광주 신문이나 이런데 승상님하고 나하고 얘기만 계속해. 광주 민주화. 이번에 그 제일 피해자가 누구냐? 광주 시민들인데, 목포 시민들. 이번에 생각을 해보세요. 광주 민주화 운동 회장이 누구야? 지금 벌써 10년째입니다. 광주 민주화 추천해갖고 광주 민주화 그 노른자이 정치 권력의 정점, 전라도 정치 권력의 정점에 광주 민주화 동지의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조직폭력배 보스입니다. 10년째. 정가 30번. 그리고 광주 민주화래. 그러니까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신화파리가 무서운 겁니다. 승상님하고 나하고 광주 민주화. 피해자가 누구야? 전라도 광주 시민들아, 목포 시민들. 그 천문학적인 예산하고 돈을 받는 이익단체화된 광주 민주화 동지회의 회장님이 누구야? 에?
이게 광주 민주화 동지위원회 아니고 5.18 부상자 회원들 제일 돈 예산 많은데 회장이 누구야? 조규현. 조직폭력배 보스야. 이분 제일 많이 팔아온 게 뭐야? 승상님하고 나하고 광주 민주화. 광주 시민들만 이거 명예회, 어? 광주하고 전라북도, 저기 전라남도인가? 광주와 목표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 이지랄하고 민주당 토우 새끼들하고 이지랄하고 조폭하고 이거. 1살 조규현 5.18 부상자 회장. 조 회장은 회장에 나서면서 이력서에 광주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조규현 회장이 이력서에 적은 고등학교 학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자료입니다. 조규현 회장은 광주고등학교가 아니라 광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졸업한 해가 지난 2021년입니다. 그때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다 당시에서 내가 그 한 44년 전 일인데 우리는 크게 생각지는 않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이다고 이야기를 했지. 또 다른 문제는 조 회장이 자신을 1980년 5월 만 17세 고등학교 2학년 때 5.18을 맞아 시민군으로 계엄군과 맞서 싸우다가 체포되라고 소개한 겁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의 지원금 지급 결정서엔 조규현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간이 훨씬 지난 9월 23일에야 연행돼 24일 동안 이게 지금 조폭 출신에다가 전과시 이게 지금 완전히 사기꾼들 동무대에서 그 시민들 희생한 걸 갖다가 이거 빨리 비트코인 없는 사람을 찾습니다.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 조규현 회장의 허위 학력과 5.18 당시 행적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폭력 조직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조 회장은 확인된 전과만 17개나 되는데요. 현재 불법 채권 추심과 폭행 등으로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는 조규현 회장. 아니 조폭 회장이 조직폭력 지금 광주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에서 저 신화파리 한 걸로 평생 광주 분들하고 그 분들만 시민들만 성실한 선량한 시민들만 참 보면 참 불쌍한 거야. 어? 평생 죄의식 넣고 너는 광주 사람이니까. 그냥 희망이 없다고 그 동네. 아예. 전부. 내가 볼 때 왜 희망이 물가 너무 비싸요. 전부 외곽 사모펀드에다가 아무 희망이 없다고 그냥 계속 빈민가화 될 거야. 슬lum가화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런 식으로 가면 정상적이지 않다고. 어떻게 씨발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알면 알수록 미친. 자신은 결코 조직폭력배가 아니라고 YTN에 밝혔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돈 갚아 돈 갚아라고 돈 갚으라고 씨발로마. 돈 갚으라고. 지난해 9월 말 당시 5.18 부상 이만 하겠습니다.